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팀 뉴질랜드가 제36회 아메리카컵 요트 경기 대회에서 이탈리아의 루나 로사 팀을 레이스 10에서 46초 차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팀 뉴질랜드는 국제 스포츠에서 가장 오래된 트로피인 아메리카컵 올드머그를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지는 레이스 10 경기에서 팀 뉴질랜드의 엄청난 속도를 보고 이탈리아 선수들은 팀 뉴질랜드의 실수를 바랐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텔레비전은 뉴질랜드 팀을 바다의 올블랙스라고 묘사했습니다. AP통신은 뉴질랜드 팀이 승리하는 순간 천여 척의 보트를 탄 관중들이 일제히 경적과 사이렌을 울렸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운 수만 명의 뉴질랜드인은 해변에서 환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이테마타 항구에서 아메리카컵 우승을 차지한 뉴질랜드 팀의 2세대 AC-75 요트는 항해 역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몇 주 동안 수십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이 아메리카컵 요트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오클랜드 항구로 몰려들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 관객이 들어오지 못해 주최 측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아메리카컵 행사에 1억 3,6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오클랜드 시의회는 이 대회를 위한 인프라에 1억 1,3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4년 전 아메리카컵 행사를 위해 기금이 투입됐을 때 2만 6천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고 10억 달러의 경제적인 수입을 예상했으나 코비드-19로 인해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 15일 동안 3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클랜드에 있는 아메리카컵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호주의 민방위 당국은 폭우가 호주 동해안 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홍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이 홍수 지역에서 구조됐고 뉴사우스웨일스의 많은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시민들이 시드니 북쪽 지역 대피소로 몰려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지역 주요 도로가 폐쇄된 가운데 워터 NSW는 시드니 주변의 댐이 주말 동안 범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에는 최대 100밀리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서쪽 블루마운틴에서는 최대 300밀리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폭풍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동부의 일부 지역은 일주일 동안 최대 1000밀리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커뮤니티 지도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 온 두 사람의 인도인이 오클랜드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인도 커뮤니티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왜 2명의 인도인 이민자가 흉기에 찔려 죽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인도 커뮤니티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외상을 입은 한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이들은 피해자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중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원뉴스와 콜마 브룬트는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숫자도 작년 7월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작년 12월에는 45%가 접종하겠다고 답했으나 지금은 반드시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52%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접종을 받을 것 같다는 대답은 24%로 지난번 조사 때보다 줄어들었고 접종하지 않겠다는 대답은 10%로 지난번 조사 때보다 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지난번보다 3%가 줄어든 6%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호텔에 격리시키기보다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지어서 격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8%가 아니라고 답했고 45%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당국은 지난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났다고 발표하고 지금까지 2,226명이 감염됐고 2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지역 방송에서 격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클 소마레 전 총리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엄격한 록다운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이동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격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구역이나 마을, 교외 지역을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전체 인구 800만 명 중 지금까지 5만 5천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방위군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개인 보호장비를 싣고 파푸아뉴기니로 떠났습니다. 호주 정부는 8,000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파푸아뉴기니로 보냈습니다. 문자 해독력과 과학, 수학에 대한 국제시험에서 학생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뉴질랜드의 커리큘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교장연합회는 교육부의 지도력과 방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손글씨는 거의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기는 대부분의 테스트와 시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쓸 때와 키보드로 글을 쓸 때 뇌가 다르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국내 총생산이 작년 4분기에는 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2.9%가 감소했는데 이는 뉴질랜드 사상 가장 큰 GDP의 하락으로 기록됐습니다. 작년 6월에는 뉴질랜드가 경기 침체에 빠져 국내 총생산이 12.2% 하락했는데 이는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분기 하락폭입니다. 그러나 작년 3분기에는 13.9%가 증가해 기록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3분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록다운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었고 4분기에는 일부 비즈니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연간 2.9%의 GDP 감소가 주로 작년의 국가 피쇄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가 공동으로 기획했던 터키 갈리폴리에서의 안작데이 기념 예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터키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은 안작데이 기념식장인 천욱베이에서 개인적으로 화환을 증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메카 파이티리 보훈처 장관은 갈리폴리에서의 기념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우려돼 기념 예배를 취소하기로 터키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인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최근 3개월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인구는 4,200명이 줄어든 2,569만 3천 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호주를 떠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호주 입국자는 2만 600명이었으나 출국자는 5만 5,400명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빅토리아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전에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호주의 국경 폐쇄로 거의 모든 이민이 중단됐고 호주로 이민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서류 작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